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번역 2순위 군살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번역 0순위부터 지금 차근차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번역 0순위는 지문의 질문하기였죠. 그래서 지문의 질문을 OW1H를 통해서 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뭐가 뭘, 주어 목적어를 찾고, 주어 목적어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서 동사 표현을 찾고, 그다음에 또 문장이 길어지면 why라든가 when으로 구조를 잡는 그런 번역 스킬이었습니다. 번역 스킬 1으로는 뒤집기를 했는데요. 뒤집는다는 게 동사만 뒤집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처음부터 뒤에서부터 끝까지 뒤집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난 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 last spring을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 쭉 다 쓰고 last spring이 문장 끝에 가는 것이 영문에서 많이 관찰되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오늘 번역 2순위 군살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렇게 소개를 한다고 해서 너무 빨리빨리 응용이 안 된다고 해서 조급해하실 일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수학 공식처럼 한 문제는 풀어서 완성이 됐지만 또 다시 새로운 문제, 즉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새로운 지문이 나타나면 또 거기에는 또 어떤 그 번역 스킬이 적용돼야 되는지를 많은 연습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또 다음 기회에는 또 다른 새로운 지문을 가지고 또 우리가 했던 지문의 질문하기라든가 뒤집기를 할 텐데 뭐 제가 군살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지문의 질문하기나 뒤집기가 전혀 또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터득한 게 뭐냐면 특히 군살이라는 게 이렇게 많은데 특히 동사 군살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 동사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 동사를 번역을 하는 게 당연한데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봤더니 동사가 군살이 정말 예상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중심으로 한번 지문을 공유하고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역 스킬 2 군살백인데요. 군살이 있는 것 자체가 보기가 안 좋죠. 근데 우리는 그게 군살이라는 것도 모르고 제가 그걸 터득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군살이 많은 걸 나만 몰랐나는 아니겠죠. 저만 모르진 않겠죠. 정말 몰랐었구나. 이 부분을 꼭 강의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또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슬이라든가 증명한이라든가 개업한이 이런 것들 다 군살이죠. 알고 봤더니 그렇죠? 새로 개업한 식당도 그렇죠. 새로 오신 선생님, a new teacher, 그죠? 그럼 산업별로 나타나는 취약성을 번역해봐라 그러면은 당연히 취약성 나타나는 산업별인데 보면은 그냥 산업별 취약성 그러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industrial, 발라나 밸런스죠. 네. 그러면 이제 지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뭐가 뭐리죠? 한국이 안보 제공자가 됐네요. 네. 그러면 코리아 안보 제공자는 security provider. 네. 그래서 이제 그 글로벌 차원의 안보 제공자로 자리매김했는데 여기서 그 군살이 뭐냐면 차원은 언제나 군살입니다. 문제도 맨날 군살이었고 차원도 뭐 at the global level 이게 아니라 차원이 군살이에요. 그냥 글로벌 security provider 하면 되죠. 그리고 자리매김했다는 표현은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쓰죠. 그리고 시제가요.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잖아요. 그럼 요 시제를 과거로 해야 될까요? 현재를 해야 될까요? 시제는 한글 지문에 있는 글자가 아니라 말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글로벌 안보 제공자로 과거에 자리매김을 했다는 걸까요? 지금 그러니까 안보 제공자가 된다, 지금 현재 되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시점은 현재죠. 그래서 현재형으로 해야겠죠. 그죠? 글로벌은 글로벌이 들어가야 되겠죠. 프로바이더가 되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그 받아쓰기처럼 하지 말고 한 단어로 할 수 있습니다. 한 단어는 뭐냐면 요 자리매김하였다는 거를 뒤집는 거죠. 그래서 안보 제공자 앞에 형용사로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부분은 becomes a strong, 그래서 글로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보면 정말 차별화가 되죠. 네, Korea establishes itself as 또는 Korea becomes a strong global security provider. 그다음에 여기는 뭐가 뭐라죠? 회사가 어, 교육이죠. 근데 교육이 이제 education이 있고 그다음에 트레이닝이 있죠. 그런데 그 학교에서 하는 교육은 education, 그 밖에 이런 교육은 training 이렇습니다. 그럼 컴퍼니가 교육을 하는데요. 군살이 또 지정 군살 나왔습니다. 대상도 항상 군살이에요. 대상이라는 말 참 많이 쓰죠. 뭐 서울시가 20대 남성 여성을 대상으로 뭘 조사했다든가 뭐 굉장히 많죠. 그럴 때 항상 어떻게 하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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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으로 뭐 뭐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죠? 실시. 그러면은 서울이요. 이 20대 남녀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거죠. 이게 한 단어로 뭐죠? 설문조사 실시하다. 제가 나머지 쓸 동안에 뭐죠? 하나가 뭐죠? 설문조사 실시하다 한 단어? S를 시작하잖아요. 응? 그죠?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도 컴퍼니즈가 교육을 확대 실시했다도 둘 중에 동사를 두 개 쓰는 게 아니라 확대 실시가 하나는 군살이죠. 어떤 부분이 군살일까요? 보통 수업 시간 질문해 보면 실시했다는 답도 나오긴 하는데 확대한 게 더 중요하죠. 확대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expand 그죠? should네요. expand.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판매자 교육인데 이게 짝찾기라는 또 번역 스킬 중에 하나인데 지속적인의 짝이 판매자가 아니죠. 지속적인 교육이죠. 네. training for 판매자는 뒤로 가야겠죠. 단수 같지만 복수로 써야겠죠. sales persons. 네. 회사가 그러니까 대상도 어, 군살 그죠. 아까 나온 거 뭐였죠? 차원 또 군살. 요거는 뭐가 뭐죠? 대기오염 물질이 그죠. 대기오염 물질들이겠죠. 들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네요. 어디서 온다는 거죠? 대체로 화석연료를 이용한 에너지 사용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건 뭐에서 오는 거냐면 화석연료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불필요한 거예요. 딱 그러면은 물질이 이제 발생하면은 여기다가 뭐 해fun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려면 화석 연료가 뭐 발생한다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럴 땐 이런 동사를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arise from. 그죠? 아예 다 쓸까요? 아예. Their pollutant. Pollutants arise from 화석 연료는 FOSSIL fuel. 꼭 S를 붙이셔야 돼요. 화석연료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라질리를 하고 싶으면 부사로 쓰면 되죠. 여기다가 라질리. 라질리를 하고 싶은 대체로요. 그다음에 그럼 다 됐나요? 대오염 물질이 화석연료에서부터 온다. 놀랍죠. 저도 처음에 군사를 발견하면서 참 많이 놀랬던 게 같은 생각입니다. 그걸 그 전까지는 당연하게 다 하고 있었던 거죠. 음. 그게 그런 맞는 줄 알았던 거죠. 네, 여기서는 뭐가 뭐죠? 음식 관광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에게 한국의 음식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유인 요소로 작용하죠. 그러면은 음식 관광이 뭐냐 이거네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에게 한국의 음식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음식 관광이네요. 음식 관광이 누가 뭘 하는 거죠?
외래 관광객이 나와야겠죠. 이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이게 뭘 하죠? 음식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니까 군살이 뭐예요? 외래 관광객이 뭐 하게 해주는 거죠? 이거 군살이죠. 체험하게 해주는 거죠. 체험. 뭐를? 한국의 음식 문화를, 그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제공하는 중요한 요인 요소로 작용한다를 정말 가능하다면 하나의 동사로 생각해 보는 거죠. 음. 뭐 provide, 뭐 attractive factors, play, important 막 다 나와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 틀림없이 기계번 돌려오면 이상하게 나옵니다. 음식 관광, 뭐죠? 음식 관광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다음을 써보고 어차피 쓸 거니까. 리즘이 근데 외래 관광객은 투어리스트 하면 되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나가는 사람은 아웃바운드라고 하고 인바운드 투어리스트. 투어리스트랑 또 이게 생각이 나네요. 트래블러즈.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면 투어리스트는 이제 관광버스 타고 그 막 사진 찍고 이렇게 표시나는 거고 트래블러는 타임 트래블러처럼 현지인과 거의 민글 섞여가지고 잘 구별이 안 되는 그런 미묘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수단 여행자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푸드 투어리즘 이거는 생각해보고 있고 투리스트들이 to experience 그죠? 뭘 체험하죠? Korea's food culture 그렇죠. 이제 인바운드가 한국에 온다는 걸 알고 넣으면 되죠. 인코리아에서 있는 거. 뭐 외국에서도 한국 음식 문화를 체험할 수 있으니까. 그럼 동사는 뭐예요? 여기 이런 음식 관광이 있어가지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들이 음식 문화를 체험하게끔 유인한다고 하잖아요. 별 생각 없었는데 한번 가서 한국 문화, 음식 문화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게 뭐죠? 없던 마음을 생기게 하는 거. encourage라고 쓰는 게 있어요. 그럼 다 들어간 거예요. 음식 관광이 encourage 한다. 누구를 encourage 하죠? 한국 방문한 외래 관광객, 그죠? experience, 한국의 음식 문화를 체험하는 이거죠. 다 있네요. 네, 그 다음에가 요게 굉장히 군살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 군살 찾기 여행을 떠나볼까요? 제가 이 지문을 번역을 했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군살 찾는 게. 자, 같이 읽어봐요. 액체 생검은 혈액 등 체액 속 DNA에 존재하는 암세포 조각을 찾아 유전자로 분석하는 기술이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액체 생검이라는 게 뭐 하는 기술이냐를 설명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조직 검사에 비해서 빠르고 간편하지만 시행될 수 있지만 세 번째는 정확도를 입증하는 단계에 있다 이거잖아요. 그럼 먼저 이제 여기 액체 생검이 뭐 하는 거냐? 그걸 먼저 해봐야겠죠? 번호를 좀 매겨볼까요? 여기는 1번이라고 매기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2번이라고 매기고, 3번이라고. 네, 그럼 1번을 먼저 가보죠. 1번이 뭐가 뭐리죠? 당연히 이제 액체 생검이, 그죠? 이제 분석하는 기술이니까 기술은 뭐 필요 없고, 그죠? 분석하는데 뭘이가 나와야 되죠. 뭘 분석할까요? 잘 읽어보면, 체액 속 DNA에 존재하는 암세포 조각을 찾아 유전자로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럼 뭘 분석해요? 뭘 분석해요? 유전자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유전자로 분석하지 말고 유전자를 분석한다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한국말 안 써 있습니다. 유전자를 분석하죠. 그러면은 유전자는 뭐 어떤 유전자를 분석해요? 어떤 유전자를 분석해요? 이 군살이죠.
암세포 조각의 유전자를 분석하겠죠. 조각들이겠죠, 조각. 조각. 그다음에 조각들이 아니라 뒤집어야 되니까 조각난 암세포들이겠죠. 그다음에 DNA 존재하는 건 의미가 없죠. 아까 유전자가 있었잖아요. 그지? 음.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단어를 써놨어. 그다음에 이제 혈액 등 체액 속에 넣으면 되죠. 그럼 해보면 음, 이 바이옵시즈가 이제 그 유전자 genes of 뒤집어야죠. fragmented 그죠? 하죠. 근데 그걸 분석하죠, 이제. 분석. analyze. 그죠? 하고, 일단 써놓고. 왜냐면 D가 좀 많기 때문에 여기 주어 동사 해버리면 뒤에를 또 붙여야 되니까 이따 같이 형태를 또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근데 1번이죠. 1번. 1번이고. 2번은 뭐로 가야 되죠? 2번은 조직 검사에 비해 빠르고 간편하게 시행되지만 그럼 아까 액체 생건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are quick and simple compared to tissue biopsies. 그죠? 또 퀵을 보니까 생각나는데 많이 틀리는 게 그 퀵하고 fast 많이 틀리죠. 이거는 속도고 퀵은 언제나 시간을 생각하면 돼. 시간이 덜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 네. 빠르게 될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죠 하죠. 그러면은 이걸 빠뜨렸네요. 아까 질문을. 그러니까 빠르고 간편하면 이제 시행할 수 있다는 그 동사는 또 분사리죠. 그러면은 아직 그 정확도를 입증한 단계에 있다는 건 분사리 뭘까요? 이런 거 분사리죠. 뭐의 정확도죠? 그 정확도라는 건 각자 액체 생검의 정확도니까 대열을 써야겠죠? 대열. 대열 accuracy with 입증되니까 입증 중이다 이거죠. 이렇게 쓰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쭉 보면은 액체 생검이 유전자를 분석하는 액체 생검이 이렇게 R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여기를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designed 이런 말을 쓰죠. to analyze. 이렇게 analyze 한 액체 생검이 are quick, simple.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Their accuracy is being proved.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거를 놔두고 밑에 한번 좀 붙이면 돼요. 이거. 어떻게 붙이냐면 이거를 지워버리고 이게 이로 가면 되죠. R what 그래서 이렇게 하면 딱 한 문장이 됐네요. 네. 그러니까 같이 조사해 보면 액체 생검이 유전자를 분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액체 생검이 빠르고 간편하다. 조직 생검에 비해서 하지만 정확성이 입증 중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나요? 네. 다 했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번역 스킬 2로 근살 빼기를 했는데 여러분도 깜짝 놀라셨죠? 그래서 이런 게 더 재밌습니다, 사실은. 있는 걸 그냥 다 받아쓰기 하는 건 정말 지루한 작업이고, 특히 사창현 시대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안 되는 방향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꾸 동사를, 그러니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지문을 탁탁 터는 거예요. 다 그냥 털어. 불필요한 걸 털어버려. 공부를 해야겠죠. 뭘 털어야 되는지 일단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차원도 100% 군살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차원의 문제로 대두됐다 이런 거 있잖아요. 글로벌 차원의 문제. 습관이거든요. 글로벌 차원의 문제.
뭐예요? 어, 글로벌 이슈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회사가, 어, 지속적인 교육이죠, 짝이. 지속적인 교육. 이것도 이제 짝찾기에서 또 한 번 다루겠습니다. 지속적인 교육. 그 다음에 대상도 100% 대상, 뭐, 공로상 이럴 때는 아니에요. 그때는 해줘야 되죠. 이런 대상. 그다음에 확대 실시도 분설이었어요. 그치? 그다음에, 그리고 아까 이제 자리매김했다는 것도 이런 표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그다음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대체로 맞다. 이거 꼭 암기해 두시고요. 문장 자체를. 이런 표현도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음식 관광이 encourage to 한다. 기회가. 그쵸? 그다음에 뭐 이것도 여러 가지로 쓸 수는 있어요. 그 유인 요소를 작용한다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요인 요소로 작용하는 건 뭐예요? plays a role, 뭐 pivotal role 인 이거잖아요. 그럼 이제 기회를 막 살린다. 그럼 또 해보면 어떻게 돼요? opportunity for inbound tourist 이렇게 쭉 가면 되죠. 네,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굉장히 군살 많았죠. 그래서 의미를 생각해봤죠. 뭐가 뭘? 그랬더니 액체 생검이 뭘 분석하냐가 중요했어요. 지금 뭘 분석하냐? 유전자를 분석하죠. 암세포 조각에. 그래서 이 D랑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결국은 저도 지금까지 보면서 번역이 늘었던 게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을 자꾸 암기하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구조를 잡는구나. 또 표현을 이렇게 짜는구나. 그러면 점점 더 수월해지는 겁니다. simple. 그다음에 그래서 정리해보면 아까 이제 quick하고 fast의 차이점 말씀드렸고, 그죠? 분석하는 기술인데 빠르고 뭐 간편하게 시행될 수는 있지만, 그죠? 시행될 수는 있지만 시행 빼버렸고요. 정확성이 입증 단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번역 스킬 2순위 뒤집기를 알아봤는데 생소하시겠죠, 물론. 왜냐하면 이 뒤집기란 용어 자체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뒤집기가 아니죠. 군살이죠. 너무 뒤집기를 금방 하다 보니까. 네, 군살, 뭐 뒤집기도 제가 만든 거예요, 용어를. 그런데 뭐 이렇게까지 번역을 해야 되나.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지문이 올 때마다 번역하는 방식이 다르다면 익숙해질 틈이 없어요. 이 지문이 오면 이렇게 번역하고, 저 지문이 오면 또 저렇게 번역. 그러면 항상 자기한테 익숙한 패턴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넌 낯설음이죠. 언제나 그냥 새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프로페셔널이 되기가 어렵죠. 그리고 매번 할 때마다 힘들고 제일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떠한 새로운 지문이 오더라도 내가 익숙하게 번역하는 패턴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런 똑같은 패턴 속에 뒤집고 군살 빼고 지문에 질문하고 이런 패턴을 정해서 어떠한 새로운 지문이 오더라도 자꾸 연습을 해보면 익숙해지는 거죠. 그 방향에. 그것이 바로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과 원인 제공을 해주고 결과도 제공해주는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